이 역사적인 첫 수성 포럼, 25년 첫 수성 포럼에 정상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께서 낙관적 부분은 굉장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가지고 말씀 주시는데 그 전에 김 교수님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잘 아시지만 우리 학교에 계신 지가 벌써 90년 되셨죠? 아니요, 거기까지 안 됐습니다. 10년 넘 10년 넘게 예, 10년 입수년 그러면서 더 오래되신 많이 계십니다. 너무 멋지신데. 예, 그 학문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워낙 유용한 업적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으로 계시고 그리고 몇 가지 올해 논문상 학회 NCA, ICA 뭐 이런 데서 올해 논문상을 여러 차례 수상을 했거든요. 바로 언론학회 우리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인 한국 언론학회 자기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좌표를 한번 칠까요? 그리고 이것보다 뭐 중요한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시집 마음속 우주를 추구하다시는 저도 주시고 임겸 교수 정성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교수 정성원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한 것은 2010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고 제가 와서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사회과학대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금요일 날 점심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는 콜로퀴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때부터 이상하게 콜로퀴움이 좋아서 항상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매달 그 콜로퀴움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거기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랑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콜로퀴움을 보면서 그때는 수성 포럼은 아니었고 근데 여전히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그 콜로퀴움이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저기서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별 요청이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 신임 연구소장님께서 발표를 한번 권유하셔갖고 맞다 드디어 내가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발표가 또 재밌게 유익하게 될 텐데 잘 될까 한편으로 걱정하면서 잘 될 것으로 낙관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연구 이 발표가 만약 재미없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발표 실패하면 그건 낙관적 편향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겠죠.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모쪼록 이 발표가 좀 잘 돼서 또 유익한 정보도 주고 또 토론도 재밌게 하고 저도 낙관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편향이 그렇게 심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관적 편향의 영향에 대한 연구인데 그 낙관한 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안 되지? 낙관 잘 됐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아까 뭐 해서 그런 모드로 보는 네. 완전히 네. 됐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낙관적 편향은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 리뷰 논문에서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내린 정의인데 미래를 우리가 전망을 하면서 실제보다도 어떤 객관적 기준이 제시하는 실제보다도 사람들이 훨씬 더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사건인 경우는 객관적보다 더 자신의 경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부정적인 사건은 반대로 객관적인 것보다 더 낮게 발생할 거라고 사람들이 바로 미래 전망에 관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이게 실제보다도 차이가 나게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인지적인 편향으로 커뮤니티 바이어스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관적 편향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이 와인스타인이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 앤 소셜 사이콜로지 실은 1980년도 논문을 보면 되는데 이 논문에서 이 낙관적 편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낙관적 편향이 더 심할까에 대한 아주 그 논리적으로 가설을 이렇게 제시하고 한 그 와인스타인 논문인데 여기서 다시 결과가 재밌는데 방법이랑 어떻게 하냐면은 러커스 대학의 쿡 칼리지 그게 사회과학 대학인데 거기 있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같은 사회과학대 내에 다른 여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의 사건들이 당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이렇게 선택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이랑 같을 거야 라고 하면 0%를 하고 적을 거야 하면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18개 금전적인 사건이랑 24개 부정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각각의 가능성을 평균이랑 비교해서 그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그 유명한 결과인데 여기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졸업 후에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될 거야. 그 확률은 다른 평균적 학생들보다 내가 50% 내가 더 많을걸? 예? 그리고 내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게 될 확률도 40%더 많을걸? 평균보다. 여기 이제 연초봉이 뭐, 초연봉이 만불보다 더 많을 걸, 유럽에다가 내가 훨씬 더 여행을 많이 가게 될 걸, 뭐, 이런 결과들이 쫙 있는 거죠, 근데. 자, 반대로, 뭐, 알코올, 뭐, 예? 그, 프라블럼이 자기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자살을 시도할 거야? 아니면 뭐, 이혼할 거야? 심장마비가 있을 거야?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경험할 확률이 훨씬 적겠지. 이렇게 인지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있어요 보면 이렇게 marrying someone wealthy 이게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딴 사람이 그렇게 나는 사실 다 이유가 있는데 와인스타인이 나름대로 이제 어떠한 그 사건에 관해서는 더 낙관적 편견을 더 많이 느끼고 적게 느끼고 이런 데 대한 이제 가설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이 출판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요게 그 발견한 건 이거예요. 발견한 건 사람들이 딴 사람에 비해서 자기를 약간 유리하게 우위에 있는 걸로 비교 우위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사회 비교인데 사회 비교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게 한 사람 개인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평균 이상의 사람이 반도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다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하면 그 현실과 그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편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현실적인 현실과 맞지 않는. 그래서 이제 와인슈타인이 개인이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가 그렇게 하면 그게 unrealistic optimism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뭐 다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보다 더 우호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논문이 출판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연구가 돼서 이후로 이 논문이 몇 번 인용이 됐을까요? 지금도 계속 인용이 되고 있는데 8,000번 넘게 인용이 됐습니다. 일단 8,000번 넘게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1,000건 이상의 논문들이 출판이 되고 그리고 심리학 그리고 이제 소통학 특히 건강 소통과 관련해서 질병 예방 행동이라든지 뭐 위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되고 경제학도 뭐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미래를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의학에서도 되고
최근에는 이게 샬롯이라는 분은 이게 fMRI를 이용해서 낙관적 편향이 어떤 신경학적인 어떤 그 토대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분이 테드에서 강연도 뭐 하기도 해서 굉장히 뭐 이게 대중서도 저술이 되고 남대로 굉장하고 아니 여러 가지 이런 되게 많이 이제 적용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고 뭐 자연재, 건강, 연애관계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게 결혼한 사람들 다 물으면 앞으로 당신이 5년 동안에 이혼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혼식에 가서 물어보면 다 뭔 말을 하는 게 지금 우리 결혼하는 데서 지로 나 당신은 절대 안 헤어져 뭐 이렇게 안 해. 근데 사실은 그중에 50% 정도는 뭐 미국 같은 데이터를 보면 50% 정도는 비현실적으로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낙관적 편향이 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다 발견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우리 테스트 해보면 나오는 이런 이제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근데 중요한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게 뭐냐면, so what? 그래서 나쁜지 편향이 있는데, 편향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 그게 우리의 특히 우리 태도나 행동, 다른 태도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이게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해결이 잘 안 돼. 지금까지도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자, 예를 보면 이 버거 앤 번즈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6개월, 뭐 하게 6개월 이내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한 10% 정도로 해요. 자기가 그렇게 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근데 남들은 다른 진짜 자기 같은 대학에 있는 같은 여학생들 대상으로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그런 걸 경험할 것 같아? 30%. 예? 근데 그 자기 또래 다른 학생들, 다른 그 여학생들, 여성들 같은 경우는 50%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그 와인스타인이 발견한 대로 이 비교 우위 인식이 발견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 버그의 번째가 어떻게 하냐면 The Illusion of Unique Invulnerability Score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보면 나는 독특하게, 딴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독특하게, 나는 취약하지 않아. 뭐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코어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걸 두 개를 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10%인데 딴 사람은 30%라고 하면 20%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20%가 남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낙관제 편향이 더 심한 사람이고 더 심하면 심할수록 편향이 심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심하면 심할수록 이렇게 성행위 할 때 피임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낙관제 편향 그게 이제 요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 나중에 낙관제 편향 지수라고 그러는데 편향 지수와 피임 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34에서 여기 이제 그대로 있으면 낙관제 편향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부적인 게 되죠. 그래서 낙관제 편향이 나쁜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와이틀리나 헌이 이걸 재현하는 연구를 해요. 근데 이 재현하는 연구가 하는데 이게 복잡하긴 한데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하는데 비슷하게 했는데도 여기서는 얼마가 나왔냐면 0.56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 그 지수가 높을수록 오히려 피임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 그대로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발견한 그 결과는 버거의 번즈가 발견한 이 숫자랑 다르다. 이거 사실 오타예요. 그 사람 0.34인데 3이라고 잘못 적었더라고. 내가 이 문제 발견했는데 저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이데 결과가 그래서 그리고 이 정적인 발견되고 그래서 이 결과가 빼서 뭔가 이렇게 구해서 이거를 이제 행동을 예측하다 보면 우리가 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이게 상당히 다르게 나요. 근데 제가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효과가 없어요. 근데 빼서 하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요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리뷰 아티클인데 여기서 크리티컬리 우리는 비현실적 낙관이 언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언제 우리 삶에 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복잡함이 있다. 복잡함이 있다는 어떤 복잡함이 있냐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이 여기서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한테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절대 자기 위험 지각이라면 그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걸 경험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타인은 당신과 다른 그 타인들 평균적인 타인이 경험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묻고 이거 빼서 스코어를 구한 거를 간접 비교 위험 지각이라고 그래요. 간접 컴페어티브 옵티미즘 간접이라고 그러고 그 와인스타인이 했듯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이게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얼마나 잘할 것 같아. 그럼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컨셉 같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근데 오히려 이 직접 비교는 이 자기 위험이랑 코릴레이션 되게 높게 나와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고 이거는 지각에 대한 거고 비교에 관한 건데 사실 이거 말고 또 실제랑 비교하잖아요. 근데 실제랑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게 이제 요 되게 중요한 리뷰 논문인데 여기서는 사람들 우리 서로 정리하자. 그래서 앱솔루트 있고 컴패러티브가 있고 인디비주얼 레벨이 있고 그룹 레벨이 있는데 거기서 각각의 이렇게 서로 다른 네 가지의 다른 낙관적 편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우리 연구를 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는데 too complicated. 내가 보니까 뭐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사실 되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니까 이거예요. 근데 지각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위험이 있고 타인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절대 위험이 있고 실제 자기 위험이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지각이 있고 실제 위험이 있고 요거를 이렇게 빼면 주로 이걸 가지고 말했는데 요거는 이름이 요걸 빼서 낙관적 편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비교 낙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뭐 낫다, 내가 더 유리하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실제 개인 단위에서 지각과 실제 위험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그러면 비현실적 절대 낙관이라고 불러요. 비현실적 절대 낙관이라고. 이게 이제 딜러드 에로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편향 자체는 개인 단위에서 이 편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단위에서 편향을 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개인 단위에서 실제 위험 정도를 구해서 편향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요걸 비현실 절대 낙관이라고 또 이거랑을 결합해서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거는 비현실적 비교 낙관이 있어요. 이건 요걸 좀 이따가 이게 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다르게 측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는가 보면 직접 비교에서도 보면 부적인 것도 있고 혼재된 결과도 있고 간접적인 비교 낙관을 사용했을 경우에 예방행위의 관계를 보면 어떤 거는 부적, 어떤 건 정적, 어떤 거는 뭐 상관없게 나오고 상호작용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매우 불일치한다, 엇갈린다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실제 비교 낙관이가 뭐냐면 그 아주 간단하게 물어요. 근데 당시 지각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당시 평균 이하입니까? 평균입니까? 평균 이상입니까? 이렇게 묻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실제 위험 정도를 측정을 해요. 근데 실제 위험 정도라는 걸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면은 평소에 그 사람 과거에 하는 행동들을 보고하라 그래. 근데 그 행동들을 보고한 그걸 쫙 가지면 그걸 적당히 이용하면 당신은 그런 걸 경험할 확률이 실제로 평균 이상이야. 평균 이하야 이렇게 우리가 연구자들이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은 실제는 평균 이상으로 자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평균 이하라고 하니까 비교인 비교인데 비현실적인 비교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그룹이 생기고 이게 비현실적 비관주의자도 생기고 이 사람들 비교적 현실을 잘 직시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룹이 생기는데 요 그룹과 요 그룹을 비교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이제 한 비교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당히 결과가 컨시스턴트하게 나와요. 근데 부적인 걸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걸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실제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이 알코올 소비량으로 해서 적당히 알코올을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느냐를 가지고 실제 위험 정도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막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다음에 앞으로 당신이 술을 계속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측정을 해 근데
이게 복잡해. 근데 과거 행동이 독립 변수에 들어갔다가 종속 변수를 다시 이걸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 일단 이렇게 북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 낙관적 표정이 그 어떤 문제 행동을 하거나 예방 행동을 하거나 하는데 설명이 잘 되는구나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설명하는 이 이론적인 논거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인지 편향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이 비교해서 그러니까 지각대명과 타임 위험의 차이가 낙관적 편향이다. 이 사람은 그 자체가 편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걸 편향이라고 이 사람들은 지목을 해요. 그래서 편향된 행동이 그걸 일루전하고 유니크 인버너블리티라고 그러고 그런 착각이 예방 조치를 방해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와인스타인이 이미 1980년대 이야기했듯이 개인 단위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평균보다 더 잘한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그게 편향이 아니에요. 근데 편향이 아니기 때문에 편향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게. 그래서 인지 편향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직시를 했고 그래서 개인 단위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실제 편향을 실제와 지각과 차이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행동을 설명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인지 편향이라는 거는 일단 이게 가설은 이게 기각. 두 번째가 뭐냐면 행동 준거 가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평균적인 하는 사람들을 행동의 준거로 삼아서 어? 행동의 준거로 삼아서 내가 그 이상이면 오케이 뭐 그 이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타인의 행동을 우리가 준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하냐 내가 뭘 잘 모를 때 뭐가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를 때 타인의 행동을 준거로 삼아서 행동을 하죠. 근데 뭐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회 비교 페스팅과의 사회 비교 이론에 나와 있고 뭐 그렇게 한데 그래서 준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인보다 내가 뭐 그게 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사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낙관적 편견은 질병과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근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코로나에 대 누가 마스크 안 쓰고 백신 안 맞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나는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안 걸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백신 안 맞겠죠. 근데 이런 사회 비교 이론을 여기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에 딱 보니까 한 50%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 타인들이. 근데 나는 한 30% 걸릴 것 같아. 난 30% 걸릴 것 같다 해서 나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나는 뭐 조치를 안 취한다?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암의 발생 가능성이 5%만 된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질병 같은 경우는 이미 바람직성 자체가 딱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에서도 딴 사람들도 많이 걸려. 100%. 나도 100%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그걸 해요. 근데 여기 이하면 나는 평균이랑 같기 때문에 나는 뭐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근데 실제로 남들이 많이 걸리고 나서 많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예방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질병에서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행동 준거 가설도 여기는 적용이 아예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자료들도 그렇고 여기에는 적용이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가장 중요한 연구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빌러드랑 클라인이 이제 이 와인스타인의 뒤를 이어서 이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 윌리엄 클라인 이 지금도 그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한 연구가 이제 뭘 하는데 그러니까 어니언스 옵티미즘이 리스크 릴레이티드 애티튜드 비헤이비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겠다. 컨시퀀스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위험보다 더 낮게 위험을 지각한 사람들을 unrealistic optimist라 부르고 그런 스모커들인데 여기는 스모커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적인 태도도 가지고 행동도 그 담배 끊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분들은 실제 객관적 위험 수준을 측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각 개인별로. 어렵겠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국립암연구소의 폐암 관련 웹사이트에서 흡연자가 보고한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이, 성별, 하루 협력 사실 세 가지인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각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근데 뭐 정확하지 않겠죠. 근데 예? 정확하지 않겠죠.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이 지수를 구할 수 있어요. 만 명당 당신은 90, 상위 90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그 사람들을 명단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아니 데이터 매칭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여기가 계산을 딱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담배를 그 많이 필수록 사실 담배를 많이 필수록 담배를 끊겠다는 의향이 적어요. 근데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이 끊기 힘들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객관적인 그 위험을 측정하라고 이렇게 주관적인 위험도 측정하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으로는 내가 담배 그 폐암에 걸려 한게 낫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래서 낙관적 편향을 발견이 되고 보면 객관적인 위험이 클수록 사람들은 그 담배를 안 끊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러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담배를 위험이 낮다고 할수록 안 끊는 거예요, 근데 높을 때 끊죠, 근데. 그래서 요거를 빼서 이 사람들도 비현실적 낙관이라는 지수를 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지수를 구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게 R 스퀘어가 올라가고, 시그니피컨트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 낙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확률이 적어져요, 근데. 적어져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발견해서, 비현실적 낙관이 우리 그 하는 행동에, 예방 행동을 방해를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 어브젝트 리스크는 사실 거의 이거에서 많이 결정되는 거예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필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담배 끊기 힘들죠, 근데.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담배 끊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대한테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걸 빼서 이거를 구해서 이렇게 하니까 부정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그래서 이 연구가 좋은 점은 뭐냐면 각 개인 단위에서 실제로 편향 지수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비교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연구에. 이 연구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내가 그 위험한 정도를 내가 지각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 나는 담배를 많이 피니까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적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 행위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행위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따로 구한 거예요. 근데 안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한테 알려주면 내가 나의 주관적인 위험 지각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행동은 뭐에서 결정되냐면은 주관적인 위험 지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으로 내가 걸릴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고, 그걸 높다고 하면 하는 거지. 거기 객관적 지표라는 거는 이게 나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면 뭔가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용하겠죠, 근데. 사실 이 케이스는 알고 보면 간단해, 근데.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일수록 담배 끊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하여 객관적인 거는 연구자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본인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연구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근데 결과는 다 잘 나왔잖아요.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는데 결과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비교 낙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다 부정 효과가 있다는데 이분들이 사용한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근데 아더 리스크랑 셀프 리스크를 빼요. 이렇게 빼서 요 B1이 되게 시그니피컨트하게 유의미하게 나오면 자기 가설이 지지된 거로 봐요.